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깊이 공감하고 심지어 집안을 둘러보며 스스로 놀라게 되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난해지는 집의 공통점 7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경제 전문가와 상담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이 없는 이유의 절반은 소득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다.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은 집 안 상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대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히 집 정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지, 왜 모아지지 않는지, 왜 불안이 따라오는지, 왜 노후가 힘들어지는지 그 뿌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1.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는 집. 가난해지는 집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계속 쌓이는 집입니다. 옷장 깊숙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베란다에 방치된 운동기구, 서랍 안에서 잊혀진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쓸 거야. 아깝잖아. 버리기는 좀.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유 착각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풍족하다고 느끼고 소비를 해도 괜찮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을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돈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에너지 저하, 스트레스 증가, 의사결정 능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방마다 물건이 쌓인 집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매달 생활비가 부족했고 카드값 연체가 반복되었습니다. 정리 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감소, 외식 줄어듦, 지출 통제 가능. 정리만 했을 뿐인데 재정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물건이 쌓인 집은 돈이 새는 집입니다. 정리된 집은 돈이 모이는 집입니다. 2. 영수증, 서류, 고지서가 정리되지 않은 집.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서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집은 거의 예외 없이 지출 관리 실패, 불필요한 결제, 보험 중복 가입, 연체료 발생,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보험 가입이 6개였는데 본인은 3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보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매달 28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는 줄도 몰랐어. 정리되지 않은 서류는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숨깁니다. 또한 고지서를 쌓아두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문제를 피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재정 문제를 외면하는 집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영수증 정리, 자동이체 점검, 보험 정리, 지출 기록, 단 한 개월만 실천해도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종이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 식재료가 썩는 집,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집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찬이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고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채소와 고기,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있다면 그 집은 거의 항상 계획 없는 소비, 충동 구매, 식비 과다 지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거니까 괜찮아. 세일하길래 많이 샀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계획 없는 소비의 결과물입니다. 식비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지출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냉장고 정리를 통해 식비를 한 달에 30만 원 줄였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장 보기 전 냉장고 확인,
필요한 만큼만 구매, 남은 음식을 활용. 이 세 가지만 실천했을 뿐입니다. 냉장고가 정리된 집은 돈이 모입니다. 4. 집안에 돈이 나가는 물건이 많은 집. 홈쇼핑, 인터넷 쇼핑, 충동 구매로 들어온 물건들. 한 번 쓰고 방치된 운동기구, 효과 없는 건강기기, 작은 가전제품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비를 유도합니다. 이거랑 같이 쓰는 제품도 사야지. 필터 사야지. 보충제 사야지. 즉, 유지비가 들고 추가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물건이 돈을 벌어줍니다. 반대로 가난해지는 집은 수익을 내는 물건 없음, 유지비 드는 물건만 많음. 특징이 있습니다. 집 앞 물건이 돈을 빼앗아가는 구조입니다. 5. 청소가 안 되는 집, 어질러진 집.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소비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증가, 만족감 감소, 즉각 보상 욕구 증가로 인해 기분 전환해야지, 맛있는 거 먹자, 뭐라도 사야겠어. 이런 감정 소비가 늘어납니다. 정리가 잘 되는 집은 소비 억제, 충동 감소, 만족감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정돈된 공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정 결정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6. 고장난 물건을 방치하는 집. 고장난 물건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습관과 연결됩니다. 이런 집은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장난 물건을 바로 고치거나 버리는 집은 문제 해결 능력 상승, 생활 만족도 상승, 소비 통제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7. 돈을 상징하는 물건이 없는 집. 가난해지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 안에 통장, 가계부, 저축함, 계획표 같은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돈은 방향을 지정하지 않으면 흐트러져 사라집니다. 재정 안정된 집은 예산표가 눈에 보이고 저축이 습관화되어 있고 지출 목적이 명확합니다. 돈을 보는 집은 돈이 모이고 돈을 외면하는 집은 가난해집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집안에 쌓아왔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기억과 추억, 책임과 걱정,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한다는 것이 단순한 치우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고 가족의 웃음이 담겨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집의 상태는 앞으로의 삶을 보여줍니다. 어지러진 공간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쌓여있는 물건은 삶을 멈추게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볼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삶이 흐트러졌구나. 이대로 늙어가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방 한 구석을 치우는 일이 돈을 모으는 첫걸음이 되고 냉장고를 정리하는 일이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되고 고장난 물건 하나를 고치는 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정리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매달 저축까지 하고 있어요. 집이 바뀌니까 삶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집을 변화시키는 순간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방 하나만 정리해도 좋습니다. 영수증 한 장만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돈이 모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